안녕하세요. 혹시 구독자분들은 주변에서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혼하는 이유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나한텐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지요? 이걸 왜 묻냐면요. 사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후자 쪽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줄 알았고, 이혼이라는 건 내 인생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1년 만에, 그것도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하필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까지 착실하게 한 바람에 짧은 결혼 생활 끝내는데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된 상황이고요. 남편과는 그냥 결혼 생활 시작 동시에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이혼 사연은 시댁에만 잘하는 모질이 남편놈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안 거지만 결혼하면 아내의 부모보다 시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과 시댁을 두고 저울질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부모 소중하면 남의 부모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시댁에 내 부모 대하듯 잘하려고 한때는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부질없다는 거 깨닫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지만요. 아무리 자기 잘났다 하는 시댁이라 봤자 아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는 건지 시부모님은 이혼하겠다는 저에게 사정사정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혼하고 나서도 전화를 해서는 재결합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고요. 예, 네가 우리 아들이 성에 안 차서 이혼한 거 나 다 이해한다. 내 아들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이혼은 너희 둘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어. 이혼하고 나서 이놈이 어찌나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아무래도 점쟁이 말대로 너 놓치면 평생 호라비로 늙어 죽을 것 같지 뭐니. 요즘은 재결합도 많이들 한다더라. 네가 이혼 다시 무르고 우리 아들하고 산다고 하면 그 아파트 네 명의로 해주마. 다시 생각 좀 해볼래? 이러신다고 제가 마음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아쉬우면 제가 이혼했겠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아들이 저 모양으로 이기적이죠. 가서 아들이나 사람 만드세요. 앞으로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마치 재결합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 착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제가 단호히 거절하길 몇 차례 하고 나서야 저를 괴롭히는 걸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때로 돌아가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결혼한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 찬 거라던 때였습니다. 결혼을 이미 한 번 미룬 상태였고, 신혼집은 이미 입주까지 한 상태라 하객이 얼마 없더라도 결혼식은 어떻게든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서울 근교에 집 2채를 가지고 계세요. 그중 한 채를 저희 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집에 살기로 했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쪽에서 집을 해왔으니 예단 혼수 다 합쳐 3천 정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할 만큼 했다 생각했습니다. 시가 쪽에서도 별 얘기 없으셨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결혼식 때부터 저의 결혼 생활은 파국이 예상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 동생이 시댁에서 우리 친정에 대해 수군거리던 말들을 나중에 전해줄 때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패백을 해야 한다길래 옷까지 다 입고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난데없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패백 준비했던 값만 고스란히 치러줬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패백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냥 시가 식구들에게 절을 하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패백을 하면 시가 식구들이 절값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생이 말하기를, 언니네 시가 식구들 진짜 괜찮은 집안인 거 맞아? 나는 영 기분이 안 좋아.
다 준비해놓은 패백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솔직히 절값 주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결혼할 때 아예 생략했으면 상관없는데 전부 하라고 해놓고서 당일날 그러는 법이 어딨어. 정말 경우 없다. 여건이 안 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형부도 나한테 미안하다잖아. 이미 지난 일인데 어쩌겠니? 언니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하는 말이야. 언니 시가 식구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신부 쪽 집안이 별로인데 신부가 공기업 다니는 거 하나 보고 며느리 들인 거라더라. 예단비 받은 것도 얼마 없는데 절가까지 줘야 하냐면서 패백 안 하겠다고 한 거라고. 말을 하려거든 나한테 들리게나 하지나 말든가. 정말 웃기는 집안 아니야? 언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살다가 힘들면 꼭 나한테 감추는 거 없이 말해야 해. 알겠지? 우리는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지켜줘야지. 동생이 결혼 직후에 이런 말을 하는 거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을 해냈다는 것과 결혼 계획에 들뜬 나머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동생이지만 어찌 보면 저보다 사람 보는 눈은 있었구나 싶네요. 동생이 저런 말을 했던 건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아빠는 재혼도 안 하시고 이제껏 저와 제 동생 뒷바라지를 해주셨고요. 친정이 아주 잘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는 아파트 있으시고 노후 대비도 자식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가 안 계신 게 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견례 때도 예비 시부모님이 그런 기색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아빠에게 엄마 없이 2딸 키우느라 애 많이 쓰셨다며 좋은 말씀만 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한번 연기했을 때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에게 제가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까지 다 하고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야 문득 결혼 전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다시 잡고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결혼식 날 혼주석에는 누가 앉기로 한 거니? 엄마가 안 계시니까 혹시 네 친정아빠 혼자 계실까봐 미리 물어보는 거다. 저는 사실 혼주석에는 당연히 아빠가 앉으시고 엄마가 안 계시니 아빠 혼자 앉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앉혀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쪽 집안에서는 네가 엄마 안 계시는 거 모르는 친척들이 많아. 뭐 좋은 일이라고 내가 먼저 떠들기도 그래서 말 안 했다. 근데 혼주석 비운 거 보고 혹여 이런저런 말 나올까봐 싶어 미리 물어보는 거야. 너희 집안에 엄마 대신 앉아주실 분 안 계시는 거니? 떠오르는 건 큰엄마와 작은엄마 뿐이라 어머니에게 일단 큰엄마에게 부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 일단 저도 큰엄마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너희 큰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지 않니? 그러지 말고 나랑 나이 비슷한 너희 작은엄마나 고모님한테 부탁했으면 하는구나. 어머니 말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심란하긴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기분 나쁜 투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다는 걸 은근히 신경 쓰고 계셨다는 거 알고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조석에는 작은 고모가 아빠와 앉아서 결혼식을 마쳤고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동생 귀에 시가 식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고 하니까 더욱 속상했습니다. 속상하긴 했지만 그걸 따지기도 애매한 노릇이라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었고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불씨가 결혼하고 나서 커질이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혼자 계시는 아빠에게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결혼 전 아빠가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진료 보러 갈 때 같이 병원에 모시고 간 적도 있고 저희 집에 가면 식사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정 아빠에게 나름 잘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네 집만 챙기고 친정에게 득볼 것 없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으니 제가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자주만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가지 이유가 제가 친정을 자기 집보다 유독 더 많이 챙기려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집에서 20분 거리로 가까운 곳에 사는데 저는 시댁을 챙기는 만큼 친정아빠도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횟수 따져가며 시댁에 간 만큼 친정아빠에게도 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동생이 아직은 아빠랑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아빠도 아직 젊고 정정하십니다. 자식들 챙김 받아야 하는 처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시댁에 3번 간다고 하면 친정에는 1번 가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결혼 초반에는 자주 가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남편이랑 몇 번 친정아빠 집에 가면 결혼 전과는 달리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걸 우리 아빠를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빠 집에 가면 반찬도 좀 해드리고 식사는 집에서 먹거나 가끔은 드시고 싶다 하는 거 나가서 외식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처가에 가면 장모한테 대접받는다는데 우리는 매번 우리가 장인어른한테 밥 사고 베풀고 오네. 본인은 생각 없이 뱉은 말인지는 몰라도 저는 남편이 하는 말 듣고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해? 당신이 우리 집 가서 베풀고 온다니 나는 뭐 당신 집에 가서 대접받은 적 있어? 당신은 대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저도 순간 화가 나서 물론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 그렇게 발끈해? 솔직히 그렇잖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 처갓집 가면 어떤 대접 해주는지. 게다가 나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집도 주셨잖아. 내 입장에선 충분히 아쉬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신이 혼수나 예단을 뭐 거창하게 해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니까 다 감수하시고 너 받아주신 거 정말 몰라? 뭐?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고가오면 다음부터는 나 아빠 집 갈 때 따라오지 마. 그냥 나만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던지 당신 어머니나 보러 가. 저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접 못 받는 게 아쉬우면 아예 친정에는 저 혼자만 갈 거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 혼자 간다고 해도 꼭 따라 나서서는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따라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 무슨 심보인지 미치겠어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아빠 집에 가면 남편은 아빠에게 왔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합니다. 아빠가 사위랑 대화하고 싶어서 옆에 앉아 잘 지내는지 근황을 물으면 핸드폰에서 얼굴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 아니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밥하고 반찬 만드는 동안 식사 준비를 제 동생이 하고 있으면 적어도 수저라도 챙기고 본인이 먹은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넣으라고 부탁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친구들도 처갓집 가면 사위 대접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던데. 이럽니다.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서는 제가 몇 번을 불러야지 식탁으로 와서 수저를 듭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맛있게 드시라는 형식적인 인사말조차 없이 먼저 자기 입에 국을 쳐넣습니다. 그마저도 먹으면서 국이 싱겁다, 반찬이 안 맵다, 국내산 재료 아닌 거 아니냐 등 짜증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더 당황한 건 저와 아빠가 아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본인 다 먹었다면서 먹던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두고는
다시 소파로 가서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런 식이니까 저는 당연히 친정의 남편과 같이 가고 싶지 않았고요. 아빠 모시고 어디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바람 쐬러 갈라치면 사람 많다는 소리를 하면서 가기 싫다 하길래 집에 혼자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럴 거면 친척집에 나 혼자 다닐 테니까 따라 나서지 말라는 소리를 한 거였고요. 제가 한 번은 동생이랑 아빠랑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고가웠던 건지 장인어른 여행 보내줬으니까 다음 달에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자. 양가에 똑같이 하자고 한 건 너였으니까 불만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가고 싶으면 당신이 모시고 다녀오지 그래? 나도 굳이 당신이랑 가자고 안 했고 당신 부모님도 며느리 따라가면 불편하실걸? 아들이랑 가는 게 좋으시겠지. 그러면 발끈하면서 저에게 자기 혼자서는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혼한 사람도 아닌데 혼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녀오라는 거야? 나 혼자는 안 가. 우리 부모님도 당신 안 가면 괜히 부부 사이 나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당신 어디 모자라? 다 큰 성인이 그거 하나 부모한테 설명 못해서 본인 부모 모시고 혼자 여행을 못 간다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우리 아빠 모시고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당신은 차 막히고 사람 많아서 싫다고 했잖아. 너는 친정하고 우리 집을 똑같다고 생각하냐? 너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뭐라도 해주신 거 있어? 우리 쪽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한테 더 신경 쓰고 잘해드리는 게 맞는 거야. 이러니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댁 도움 많이 받은 만큼 잘하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시댁에 받은 만큼 더 잘하라는 말에 저는 번번이 자존심이 상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초반에는 시댁이 아직 어렵고 불편하니 가면 어머니 말씀 고분고분 따르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은 지나가는 말이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한테 듣자 하니까 너 친정에 꽤나 자주 간다며? 우리 집에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오다가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온 거 아니냐? 내가 너 친정만 챙긴다고 뭐라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이 네 친정 간다고 장모도 없으니 사위 대접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거 생각하면 은근 서운하다. 앞으로는 내가 말 안 해도 자주 좀 오고 굳이 친정 갈 일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 좀 하고 가도록 해. 아휴, 이러니 부모가 다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가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부모가 다 있는 집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저는 무심코 대답을 하려다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친정 가는 걸 왜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하는 건가요? 한 달 만에 어머니 댁에 온 게 못마땅하신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뻔질나게 저희 아빠 보러 들락거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솔직히 불편하네요. 제가 제 부모 보러 가는 걸 왜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대신 어머니 서운하지 않게 자주 오도록 할게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분 나쁜 얼굴을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도 가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을 얼굴 보고 살아야 가족이지. 안 오면 니들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친정 가느라 못 온다면 미리 얘기하라는 거야. 그냥 어른이 말하면 알았다 얘기하면 될 것을 뭐 어려운 일이라고 시어미한테 따지고 드는 거냐?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바람에 제가 뭐라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같이 보고 있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다가 집에 와서 저에게 다시 한번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아까 그게 무슨 태도야? 그냥 친정 갈 때는 친정 간다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허락이네 뭐네 운운하면서 노인네한테 따지고 드냐 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마음 좋은 분이시니까 당신 결혼할 때 친정 부족한 거 다 감싸주신 건 생각 안 하나 봐?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야. 배은망덕. 솔직히 당신이 나 아니었으면 그런 조건에 결혼이나 할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아마 빚잔치에서 시작했을걸? 본인이 혜택 받았다는 거 알면 알아서 잘할 것이지. 결혼해서 딱 네 아빠만 챙기는 게 보이는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이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년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내가 이 집에 대등한 위치로 시집 온 게 아니라 시댁보다 부족한 집에서 종년 하나를 드리려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네. 당신은 그렇게나 잘난 사람이 대체 왜 나랑 결혼한 건데? 우리 집 덕 볼 거 없는 거 알고 결혼한 게 당신의 집 종년 만들려고 한 거였니?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 잘못했네. 당신의 집은 뭐 재벌이라도 되는 거야? 그래, 집 해주셔서 고맙다 쳐. 누가 들으면 10억이라도 되는 집 해주신 줄 알겠다. 이 정도 집은 내가 대출받아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요즘 4억짜리 아파트가 뭐 비싼 줄 알아? 어쨌든 어머니가 나 이뻐하시건 말건 나는 우리 집에 시댁 눈치 보면서 자식 노릇 안 할 생각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사사건건 집 해왔다는 걸로 유세를 떨며 제가 자기네 집에 비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 말 들으면 콧방귀 나옵니다. 시댁이요? 사업해서 집이 두 채라고는 하지만 결혼해서 보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입이 그만큼 있으시니 빚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자식들에게 떠넘겨서 이자를 같이 내자고 하는 거면 문제가 다르죠. 본인들이 감당 못할 만큼 버려놓고는 나중에 재산 처분하면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 큰소리 치는 거 솔직히 저는 못 믿습니다. 그 전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비하면 연금 꼬박 나오시고 빚 없는 우리 친정이 더 속편한 처지 아닌가요? 아마 그날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가장 심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우리 친정에게 너무나 무례한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부부 당사자 문제보다 가족들을 문제 삼으며 싸우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건지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는 저도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서 어지간하면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걸 할까 생각을 했던 것도 그 시점인 것 같네요. 그래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집에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제사며 명절, 어버이날 등등 챙겨야 할 건 다 챙겼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몰라서 못했다는 말 나오지 않게 얘기는 했습니다. 아빠 생신 앞두고도 남편이 뭐 그리 잘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얘기는 했어요. 제가 생신상 차려드리려 했지만 아빠가 김서방 불편하다며 굳고 말리셨고 편하게 외식하자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고요. 우리 아빠 이번 주말에 생신인 거 알지? 그날은 그냥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식구들 적으니까 굳이 예약할 필요는 없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나 먹으러 갈까 해.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식당은 내가 알아볼게. 장인어른 드시고 싶다는 거 내가 전화드려서 물어보지 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이 인간이 그래도 장인어른 생신은 챙기려 하는구나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 전에 문득 남편이 식당 예약이나 아빠 생신 선물 용돈은 준비했는지 떠올라서 물어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용돈은 당신이 준비하지 그래. 대신 식사는 내가 대접할게. 뭐 좋은 거 먹으러 가려는 거야? 저는 내심 남편이 근사한 곳을 예약했나 싶어 물었지만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니 뭐 장인어른이 비싼 건 싫으시대서 내가 적당한 곳으로 모시려고 가려고 해. 이러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캐물으면 준비한 사람 사기 저하시킬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의 기대는 아빠 생신 당일날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대단한 곳을 모시고 가려는 듯 차에 태우고서는
기껏 간다는 곳이 TV 어디에 맛집으로 나왔다는 체인점 국밥집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너무 화가 났지만 아빠 생신인데 차마 그날을 부부싸움으로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단 참았습니다. 당신이 가자고 한 곳이 여기야? 여기가 맞아? 이를 악물고 물어봤더니 남편 놈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장인어른 국밥 좋아하시잖아. 내가 여쭤보니까 비싼데 절대 싫으시다고 국밥 한 그릇씩 먹자고 하시길래 여기로 했어. 여기 나름 맛집이라 점심때는 줄 서서 먹는 곳이야. 장인어른도 여기 괜찮으시죠? 거기야 대대고 싫다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위가 데려온 곳인데 당연히 좋다고 하시죠. 그럼. 김서방이 나 좋아하는 곳으로 마침 딱 데리고 왔네. 수연아, 아빠가 가자고 한 곳이야. 여기서 간단히 먹고 근처 분위기 좋은 찻집에 가서 커피 한 잔씩 먹고 가자. 아빠는 그거면 됐어. 전혀 서운한 기색을 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고 일단 남편을 따라서 국밥집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하면서 아빠에게 용돈도 드렸고요. 그런데 제 동생은 국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도 당연히 제 마음이 어떤지 눈치챘겠죠. 한마디 하고 싶었겠지만 저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리 없었던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그렇게 우습니? 나만 우스운 게 아니고 우리 아빠 내 동생 다 우습게 보이나 봐. 일주일 전에 당신이 알아보겠다고 했을 때 고급 식당은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우리 아빠 좋아하시는 고깃집은 데려갈 줄 알았어. 근데 국밥집? 그것도 아빠 환갑생신에 국밥집이 말이 되니? 설마 당신 우리 아빠 좋다고 하신 걸 고지고대로 좋다고 알아들은 거야? 나 정말 아까 화내고 싶은 거 아빠랑 동생 때문에 참은 건 줄이나 알아. 거기서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라도 한마디 했다면 저는 조금 마음이 수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더 거세게 맞받아쳤습니다. 야, 국밥집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장인어른 생신이니까 장인어른이 좋다는데 간 거고 맛있게 드셨다잖아. 어디든 한 끼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 괜히 자격지심이 있어서 국밥집 데려간 거 고깝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집 사는 걸 봐라. 분수에 맞게 먹어야지. 뭐 어디 더 비싼 데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럴 거면 나한테 정하라 하지 말고 당신이 정하지 그랬냐? 뭐? 분수? 당신 지금 분수라고 했니? 말 다 했어? 우리 집 분수에 맞게 국밥이나 먹으라는 건 또 뭔데? 내 분수는 어떻고 당신 분수는 어떻다는 거야? 나 당신이 그딴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이번 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네. 좋아. 앞으로 나도 당신이 하는 만큼 똑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집 분수라니요.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 남편과 일주일이 넘게 냉전을 해가며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결혼을 아무래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혼돈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기간이 짧고 아이도 없으니 이혼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 같았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엄마 기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가든지 말든지 일단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납골당에 같이 갈 거냐 물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평일날은 피곤해. 그날 저녁 친구들 모임도 있고 그냥 당신네 식구들끼리 다녀오지 그래. 나는 다음번 명절에 갈게. 가기 싫어하는데 저도 두말하지 않았고 단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앞으로는 당신의 재산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 알았다고 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길래 잘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지
얼마 후에 시댁 제사가 있다며 저에게 음식하러 몇 시에 갈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기일에 당신이 납골당 안 간다고 했을 때 나도 당신의 제사 안 간다고 말했잖아. 설마 흘려들은 거야? 당신이 선택한 거 나는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나한테도 강요하지 말고 혼자 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 둘이 부부싸움한 거 부모 앞에서 티낸다고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끝내 시댁에 안 갔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솔직히 그러고 나니까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 그러고 나서 그 뒤 시어머니가 하루 걸러 전화해서는 남편이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아 그러니 저더러 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구슬려가며 살라고 하길래 그러기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도 참 고집센 며느리라 생각했겠지만 남편 놈이 처갓집 분수를 운운했던 것만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첫 해 시아버지 생신상은 제가 직접 차려드렸어요. 혹시 나한테 또 생신상 차리라고 하면 안 하겠다 해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남편 역시 저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번 어머니 생신은 주말에 큰아버지 댁이랑 작은아버지 댁이랑 다 같이 모여 식사할까 해.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가니까 먹을만하고 좋더라. 거기서 할 거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예약만 해줘. 당신 쓰는 카드로 할인도 되더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자기 엄마 생일은 사촌들까지 불러서 호텔 뷔페에서 하자는 말에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보고 카드 할인이 되니 예약을 하라니요. 그 호텔은 한 사람당 10만 원 떠나는 비싼 고급 뷔페였습니다. 가족들 다 오면 150만 원은 좋게 깨질 텐데 어머니 생신을 그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니 속마음은 당연히 예약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생신날 남편 놈이 했던 짓 떠올리니까 화가 나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일단 예약을 하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하루 전날 남편이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 내일 어머니 점심 식사 말이야. 호텔 예약해놓은 거지? 내가 따로 확인 안 한다. 저도 아빠 생신 전날에 남편에게 좋은 식당 갈 건지 물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예약 확인을 하는 거 보면서 문득 친정아빠 생신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자 예약했는지 묻는 남편 놈 주둥아리를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인원대로 예약해놨어. 근데 어쩌지? 내가 내일 직장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봐서 늦게라도 갈 테니까 당신의 식구들 먼저 가서 먹고 있을래? 야, 시어머니 생신인데 근무는 무슨... 다른 사람이랑 날짜 좀 바꿀 수 없어? 당신이 며느리인데 당연히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늦게라도 갈 테니 일단 가 있으라고. 누구 뭐 그런 날 일하고 싶은 줄 알아? 어쨌든 많이는 늦지 않도록 해. 남편은 저를 무슨 자기 옆에 붙여놓은 액세서리쯤으로 아는가 봐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남들 앞에서는 부부 행세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늦게라도 온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호텔로 출발했고요. 그런데 예약 시간이 다 된 점심 무렵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금 호텔에 왔는데 당신 이름으로 예약한 사람이 없다는데? 내 이름도 확인하고 어머니 이름으로도 확인했는데 예약자가 없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정확하게 예약한 거 맞아? 지금 식구들 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진땀 나잖아. 여기 직원 바꿔줄 테니까 당신이 확인해봐. 남편이 호텔 직원을 바꾸겠다고 하길래 저는 직원 바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직원이 뭘 알겠어? 애당초 내가 예약을 안 했으니까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그 화가 느껴질 만큼 길길이 뛰며 화를 냈습니다. 뭐?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일주일 전에 예약하라고 했고 어제도 다시 확인했잖아. 예약 못한 거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왜 했다고 한 건데. 지금 어른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이게 무슨 경우야? 무슨 경우라니? 나도 당신한테 분수 좀 가르쳐주려고 그랬다 왜? 당신의 식구들 말이야. 무슨 그런 고급 호텔에서 생일잔치를 하겠다 그래.
내가 호텔 옆 유명한 국밥집에 예약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분수에 맞게 생일잔치나 해. 뭐? 국밥집? 너 나한테 지금 복수하는 거야? 지난번에 장인어른 국밥집 모시고 간 거 앙시 품고 이런 거냐고? 참 치졸한 인간이네. 너는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국밥집에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대체 어쩔 거야? 어쩌긴. 호텔 말고 국밥집 가서 맛있게 드시지 그래? 아마 어머니도 만족하시지 않겠어? 그리고 치졸한 인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너는 우리 집 사위 아니니? 사위라는 인간이 장인어른 생신에 성의 없이 국밥이나 말아먹자 그래? 나도 똑같이 해준 것뿐이야. 이제 내 기분 알겠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 생신에 국밥집이라니. 당신, 아무튼 집에 가서 보자. 남편 놈은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으니 차마 대답을 더 못하더니 두고 보자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있고 상황이 난감하게 되었다는 거 예상이 갔지만 저는 속이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놈을 한 방 먹이니 속은 아주 시원하더군요. 뭐 그 다음에는 알아서 했겠죠. 예약해놓은 국밥집에 남편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으니까 아마 예약 시간 넘기자 전화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날 식구들과 함께 호텔 옆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할 건지 뻔한데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남편은 그날 화가 잔뜩 난 채 집에 들어와서 방문까지 발로 차며 화를 냈습니다. 속이 시원하냐? 식구들 앞에서 나 망신줘서 속이 시원하냐고! 당신 이렇게 앙심 품고 복수 꿈꾸는 여자였냐? 소름 끼친다 정말! 복수라니! 나는 그냥 당신이 한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야. 지금 이러고 화내는 거 되게 웃긴 거 알아? 그럼 이제 알겠네. 당신이 우리 가족 우습게 한 것도 내가 당신처럼 화낼 일이었다는 거 말이야. 이기적인 줄만 알았더니 문까지 부수고 아주 가지가지한다. 두말할 거 없고 이혼해.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하루도 같이 싫으니까. 그래, 이혼하자는 거지? 좋아. 대신 이 집 내 거니까 너 당장 나가. 나가라고 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하고는 그대로 짐을 싸서 그 거지 같은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친정으로 와서 이혼하겠다 말씀드렸고 며칠 후에는 집에서 제 짐을 용달로 빼왔어요. 남편 놈은 제가 이혼하자는 게 빈말인 줄 알았다가 짐까지 빼가자 그제야 현타가 왔는지 이혼을 못하겠다 어쩐다 헛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소송해서 정신적 피해 입은 거 위자료 묻겠다고 하니 마음 돌려먹더군요. 결국은 둘이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깨끗하게 신변 정리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도 짐 빼고 나서 며칠 후 바로 법원에 접수했고요.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 접수하고 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감히 아들을 이혼남 만들었다며 저더러 버릇없고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말을 하시길래 사위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어찌 행동했는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받아들이시길래 그 이후로는 시댁에서 전화와도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한 달 후 우리 부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늘 제가 자기네 집보다 못하다는 시기였으니 수준에 맞는 사람 잘 만나서 새장가 가라고 하고 그 인간하고는 끝냈네요. 이혼하고 나니 저는 너무 속이 편하더라고요. 정리하는 게 좀 귀찮고 번거로워 그렇지 마음 아픈 거 솔직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빠 속상해 해드렸다는 건 죄송하지만요. 이혼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이 예단이 시원찮다며 패백을 안 받았던 거나 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다른 가족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워하셨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왜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결혼 전에 시부모나 예비 남편이 내 가족이나 나를 존중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헤어져서 속은 시원합니다. 이혼하고 얼마 후까지 시댁에서 저한테 매달리는 걸 보면 아마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저만한 와이프 못 얻을 거라는 거 어머니도 아셨던 것 같네요. 이게 또 은근 통쾌하네요. 저는 당분간 결혼은 남의 얘기로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